밀라노 올림픽 선수촌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으로 핀란드 선수 13명이 격리됐고 스위스는 전 선수단이 격리 조치됐습니다. 각국 선수들은 차갑게 식은 파스타로 끼니를 때우고 일부는 컵라면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나라 선수촌만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 특별한 배달 트럭이 도착했고 선수들은 모락모락 김이 나는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퍼지는 따뜻한 밥 냄새와 뜨거운 국물, 영하 10도 혹한 속에서도 갓 지은 한 끼 식사가 가능했습니다. 외국 선수들이 줄 서서 구경했고 각국 코치들은 긴급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올림픽위원회가 새로운 기준이라 평가한 이 시스템,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휴대전화 진동에 잠이 깼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데이빗, 긴급 상황. 우리 팀 무너졌어. 핀란드 팀 단장 킴모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데이빗 맥도널드, 캐나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코치예요. 오늘은 2월 5일, 바로 몇 시간 후면 핀란드와 우리 팀의 조별리그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서둘러 옷을 입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밀라노 선수촌 복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각국 코치들이 잠옷차림으로 몰려나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래. 13명이나 격리됐대. 경기 연기될 거야. 미국 팀 코치가 제게 달려왔어요.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핀란드에서 집단 감염이 터졌다고 우리도 같은 식당 쓰지 않았냐고 물었죠. 일본 코치는 벌써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요. 복도 분위기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본국에 급히 연락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의료진을 찾아 뛰어다녔어요. 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선수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이 긴박한 상황에 웃음이라니요. 고개를 돌리니 한국 선수촌 구역이었습니다. 한국 선수 4-5명이 복도에 나와 있었어요. 쇼트트랙 훈련복을 입은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너무 평온했어요. 오히려 밝게 웃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한 선수가 도시락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스태프가 배달해준 모양이었어요. 도시락을 받은 선수가 뚜껑을 열어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오늘 갈비찜이네.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복도에선 모두가 감염병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갈비찜 보고 좋아하고 있다고요?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도시락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따뜻한 김말이에요. 새벽 5시 반인데 방금 만든 것처럼 뜨거운 도시락이라니요. 한국 선수 하나가 도시락을 들고 지나가며 우리 쪽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선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는 표정이었죠. 미국 코치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데이빗, 핀란드 단장 왔어. 빨리 와봐. 정신을 차리고 복도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킴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평소 활기차던 그가 지금은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상황을 들어보니 끔찍했습니다. 이틀 전인 2월 3일 밤부터 증상이 시작됐대요. 처음엔 2-3명이 배탈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아침엔 7명으로 늘었고 지금은 13명이 구토와 설사로 격리됐다는 겁니다. 스케이터 8명, 골키퍼 2명만 남았어. 킴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경기는 못 치를 거야. 의료진이 노로바이러스로 확정했거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전염 속도가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잖아요. 우리 팀도 핀란드 팀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며칠 전엔 복도에서 핀란드 선수들과 악수도 했고요. 잠복기가 하루에서 이틀이래. 킴모가 말했습니다. 지금 멀쩡해 보여도 내일 쓰러질 수 있다는 거지. 오싹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복도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구라도 이미 감염됐을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우리 팀 숙소로 돌아가는 길, 다시 한번 한국 선수촌 쪽을 힐끗 봤어요. 아까 그 선수들은 이미 들어갔는지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웃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 이상했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했어요. 노로바이러스가 돌고 있다는 소식은 선수촌 전체에 퍼졌을 텐데 유독 한국 선수들만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엇을 준비했던 걸까요? 선수들을 깨워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제니퍼가 물었어요. 우리도 위험한 거죠?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른다고요. 창밖을 보니 밀라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1월 29일 말펜사 공항에 내렸을 때 선수들은 들떠 있었거든요. 제니퍼는 이탈리아 파스타 먹으러 왔다며 농담했고 케이틀린은 벌써부터 피자 가게를 검색하고 있었죠.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 올림픽 기간 내내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선수촌 식당은 정말 화려했어요. 뷔페 테이블에 카르보나라 아마트리치아나, 페스토 파스타가 줄지어 있었고 피자 코너에선 갓 구운 마르게리타 냄새가 났죠. 선수들은 접시 가득 담아오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문제는 날씨였습니다. 영하 10도. 밀라노가 이렇게 추울 줄 몰랐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동 거리였죠. 이번 올림픽은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뇨로 나뉘어 열렸는데 경기장 간 거리가 어마어마했어요. 우리 팀이 훈련하는 로 아레나까지도 30분, 알파인 스키가 열리는 코르티나 담페초는 차로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같은 올림픽인데 경기장이 400km나 떨어져 있다니요. 이동 시간이 길어지니 식사가 문제였어요. 아침 6시에 출발하면 식당 문이 안 열려 있고 훈련 끝나고 돌아오면 저녁 시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럴 땐 도시락을 받아가야 했습니다. 2월 2일 처음 받은 이탈리아식 도시락은 그럴듯해 보였어요. 파스타에 빵, 샐러드까지. 하지만 버스에 타자마자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거든요. 30분 뒤 경기장에 도착했을 땐 완전히 식어 있었어요. 파스타 면이 딱딱하게 굳어서 포크에 잘 안 감겼죠. 케이틀린이 한 입 먹더니 찡그렸습니다. 이게 맞아요? 영하 10도에선 당연한 결과였어요. 뜨거운 음식도 10분이면 식는데 배달받고 30분이나 지났으니까요. 며칠 지나니 선수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차가운 파스타예요. 빵이 얼어서 딱딱해요. 미식의 나라에서 이런 걸 먹고 있다니 웃기지 않아요? 오늘 아침 핀란드 노로바이러스 소식 듣고 점심때 식당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한산했어요.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앉아 조용히 식사했죠.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밖이 보였습니다. 한국 선수촌 입구 쪽이었어요. 그때 특이한 차량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배달 트럭이었는데 옆면에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트럭이 멈추자 한국 스태프 2명이 내려 큰 보온 상자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뭐지? 중얼거렸는데 옆에 앉은 미국 코치가 들었나 봐요. 한국 애들 도시락 배달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루 2번 온대요. 점심이랑 저녁. 하루 2번이나. 자기네 급식센터가 따로 있나 봐요. 밀라노 시내 어딘가에. 고개를 돌려 다시 봤습니다. 한국 선수 10여 명이 나와서 도시락을 받고 있었어요. 보온 상자에서 꺼낸 도시락은 특이한 형태였습니다. 일반 도시락보다 두꺼워 보였거든요. 한 선수가 도시락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지금 배달받은 건데 저렇게 뜨겁다고요? 다른 선수는 도시락 아래 부분을 뭔가 조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한국 선수들이 웃으며 대화했어요. 목소리는 안 들렸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식당 안은 다들 불안한 얼굴로 조용히 먹고 있는데 저쪽은 마치 소풍 나온 것처럼 밝았어요. 부럽네요. 미국 코치가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어제도 차가운 샌드위치 먹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한국 선수 둘이 지나갔습니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는데 하나가 말했어요. 언니, 오늘 메뉴 대박이에요. 된장찌개에 불고기래요. 진짜? 완전 집밥이네. 어제 갈비찜도 진짜 맛있었잖아. 제 옆을 지나가는 그들 도시락에선 정말로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방금 지은 밥 냄새, 뜨거운 국 냄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우리 팀 선수들은 지금 차가운 파스타에 딱딱한 빵을 먹고 있는데 말이죠.
저녁 때도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한국 배달 트럭이 다시 왔고 선수들은 또 뜨거운 도시락을 받았어요. 이번엔 다른 나라 선수들도 구경하러 모여 있더라고요. 핀란드 선수 하나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팀은 지금 13명이 격리돼서 죽을 맛인데 한국은 저렇게 평온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두 개의 풍경. 하나는 노로바이러스에 떨며 차가운 음식을 먹는 우리들. 또 하나는 매일 뜨거운 밥을 먹으며 웃고 있는 한국. 대체 저들은 뭘 준비한 걸까요? 오전 10시 조직위원회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핀란드와 캐나다의 경기가 2월 12일로 연기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일주일 미뤄진 거죠. 올림픽 역사상 감염병으로 경기가 연기된 건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대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선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선수촌 복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각국 관계자들이 휴대전화를 붙들고 본국에 보고하느라 정신없었죠. 독일 코치는 벽에 기대 한숨을 쉬고 있었고 노르웨이 팀 매니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제니퍼가 제게 물었습니다. 코치님, 우리 경기는요? 2월 8일 미국전은 아직 예정대로야.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흘 후까지 우리 팀이 무사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었거든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2월 7일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어요. 스위스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서 노로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직 한 명이긴 했지만 핀란드 사례를 봤잖아요. 처음엔 한두 명으로 시작해서 하루 만에 13명으로 번졌었죠. 스위스 올림픽 위원회는 즉각 전 선수단을 격리시켰습니다. 선수촌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복도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는 것조차 꺼려했어요. 누가 보균자인지 모르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식당은 한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500명은 넘게 북적였을 텐데 100명도 안 됐어요. 테이블마다 빈자리가 널려 있었죠. 음식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은 집게를 쓰고도 손소독제를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발랐습니다. 누군가 기침이라도 하면 주변 사람들이 확 피했어요. 캐나다 팀은 구석 테이블에 모여 앉았습니다. 케이틀린은 파스타를 거의 안 먹고 빵만 조금 먹었어요. 식욕이 없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뭐가 넘어가요? 식당 분위기가 너무 음산해서 빨리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또 그 배달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선수촌 쪽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익숙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 스태프가 보온 상자를 내리고 선수들이 나와서 도시락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 선수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른 나라 선수들이었습니다. 10명쯤 되는 것 같았는데 모두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고 있었죠. 미국 선수 둘이 수군거렸어요. 저거 봐. 김나잖아. 진짜네. 어떻게 저렇게 뜨거울 수가 있지? 일본 선수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선수는 한국 스태프에게 뭔가 물어보려는 것 같았지만 용기가 안 나는지 망설이고 있었고요. 저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국 선수 하나가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2층 구조로 된 특이한 용기였습니다. 그 선수가 아래층을 열더니 작은 물병으로 뭔가를 부었어요. 30초쯤 지났을까요? 도시락 전체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금 불에서 내린 것처럼 뜨거운 김이요. 대박. 옆에 있던 한국 선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김치찌개네. 완전 꿀. 나 이거 진짜 좋아. 경기 끝나고 먹으면 천국이야.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선수촌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만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어요. 미국 선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코치님, 저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 붓는 거 봤죠? 그냥 물인데 어떻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제니퍼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코치님, 선수들이 불안해해요. 케이틀린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라는 어젯밤 악몽 꿨대요. 감염되는 꿈이요. 나도 안다. 근데요. 제니퍼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한국 선수들 봤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던데.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웃으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전혀 안 무서운 것처럼.
그 말에 뭔가 확신이 섰습니다. 한국은 뭔가 알고 있어요. 아니, 뭔가 준비했어요. 노로바이러스가 돌아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만한 뭔가를요. 그게 도시락과 관련이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매일 2번씩 배달되는 그 뜨거운 도시락, 물만 부으면 스스로 가열되는 신기한 시스템.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단순히 따뜻한 밥을 먹는다고 해서 저렇게 자신 있을 수 있을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핀란드는 13명이 무너졌어요. 스위스는 1명에서 시작했죠. 내일은 어느 나라 차례일까요? 캐나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만은 끄떡없습니다. 결심했어요. 내일 아침 직접 가보는 겁니다. 한국 선수촌으로요.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거예요. 우리 팀 선수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답은 저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반, 한국 선수촌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아직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고 있을 시간이었죠. 한국구역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마침 배달 트럭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어요. 트럭 문이 열리고 한국 스태프 3명이 내렸습니다. 보온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10개가 넘는 상자였습니다. 곧 한국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스피드 스케이팅 팀인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훈련 가는 모양이었죠. 스태프 하나가 보온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도시락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일반 도시락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2층 구조로 돼 있었고 크기도 더 컸죠. 선수들이 하나씩 받아들었습니다. 한 선수가 도시락을 받자마자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뭐예요? 소불고기랑 미역국이요. 스태프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동 시간 길다고 하셔서 국물 많이 넣었어요. 완전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선수가 도시락 아래쪽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빈 공간이 있었고 작은 팩 같은 게 들어 있었어요. 선수가 주머니에서 물병을 꺼내 그 공간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10초, 20초, 30초. 갑자기 도시락 전체에서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자레인지에 돌린 것처럼 뜨거운 김이요. 선수가 위층을 열어보니 밥과 반찬에서 열기가 확 올라왔습니다. 우와, 뜨거! 선수가 손을 호호 불며 웃었어요. 역시 이거 진짜 신기해. 옆에 있던 다른 선수도 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물을 붓고 30초 기다리니 도시락이 뜨거워졌어요. 두 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도시락을 들고 버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물만 부으면 스스로 가열되는 도시락이라니요. 더 많은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쇼트트랙 팀, 봅슬레이 팀, 스켈레톤 팀. 모두 똑같은 도시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물을 붓고 기다렸죠. 한 선수가 도시락을 들고 지나가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선수였는데 밝게 웃으며 영어로 인사했어요. 굿모닝. 아, 안녕하세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코치님이시죠? 어제 복도에서 봤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캐나다 팀이시죠? 네, 맞습니다. 데이빗 맥도널드라고 합니다. 심석희예요. 저 도시락 신기하죠? 그녀가 손에 든 도시락을 가볍게 들어 보였습니다. 물만 부으면 뜨거워져요. 저도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발열팩이 들어있대요. 물이랑 반응하면 열이 나는 거래요. 심석희가 설명했습니다. 겨울 올림픽이라 음식이 식으니까 체육회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발열팩. 그런 기술이 있었군요.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도시락 받으면 항상 차갑게 식어 있거든요. 아, 정말요? 그럼 힘드시겠다. 심석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는 운이 좋은 거예요. 대한체육회에서 되게 신경 많이 써주셨거든요. 바로 그때 한국 영양사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석희야, 버스 곧 출발한대. 네, 지금 가요. 심석희가 저를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코치님, 경기 화이팅이요. 그녀가 가고 난 뒤에도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배달은 계속됐어요. 한국 선수들이 계속 나와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20명, 30명. 모두가 같은 시스템의 도시락을 받았죠.
그리고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복도 반대편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미국 팀 코치였어요. 그도 저처럼 지켜보고 있었나 봅니다. 봤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믿기지 않네요. 저거 특허받은 기술일 거예요. 미국 코치가 말했어요. 군대에서 쓰는 전투 식량이랑 비슷한 원리래요. 근데 올림픽에서 저렇게 대규모로 쓰는 건 처음 본다는데. 대규모라니요? 한국이 이번에 급식센터를 3곳이나 만들었대요.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뇨. 선수가 어디서 경기하든 뜨거운 밥을 먹을 수 있게요. 3곳이나. 그건 엄청난 투자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래요. 미국 코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거 완전 분리 시스템이래요. 한국 선수들은 선수촌 식당 안 가요. 자기네 음식만 먹어요. 노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거죠. 그 말에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한국이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 다른 팀들이 무너지는데도 끄떡없는 이유가요. 그들은 준비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부럽네요. 미국 코치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어제도 차가운 샌드위치 먹었거든요. 그가 돌아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국 선수가 도시락을 받아들고 갔어요. 배달 트럭도 떠났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우리 팀 숙소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었어요. 우리 팀 숙소로 돌아가는 길, 복도에서 한국 스태프를 마주쳤습니다. 아까 도시락 배달하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한국체육회 마크가 달린 점퍼를 입고 있었죠. 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실례지만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아까 도시락 배달하시는 거 봤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그 도시락이요. 물만 부으면 뜨거워지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발열팩이에요. 생석회랑 철분이 들어있는데 물과 반응하면 열을 내죠. 군대에서 쓰는 전투 식량 기술이랑 비슷해요. 올림픽에서 이런 걸 쓰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희도 처음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번이 첫 시도거든요. 대한체육회에서 작년 여름부터 준비했어요. 작년 여름부터요? 네. 밀라노가 분산 개최잖아요. 경기장 간 거리도 멀고 날씨도 춥고 어떻게 하면 선수들이 언제 어디서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또 다른 한국 스태프가 나왔습니다. 여성이었는데 영양사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김 과장님, 내일 메뉴 확인 부탁드려요. 그녀가 서류를 건네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까 그 남성이 소개했어요. 캐나다 팀 코치님이세요. 발열 도시락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아, 그러세요? 영양사가 밝게 웃었습니다. 신기하죠? 저희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진짜 뜨거워질까 싶어서. 그럼 테스트도 해보셨나요? 당연하죠. 작년 가을에 밀라노 3번이나 왔어요. 이동시간 재보고 기온 측정하고 배송 루트 확인하고 영하 10도에서도 30분 안에 배달 가능한 동선을 짰죠. 김 과장이 덧붙였습니다. 급식센터도 3곳이나 만들었어요.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뇨. 어디서 경기하든 선수촌에서 15분 안에 닿을 수 있게 배치했죠. 3곳. 그건 엄청난 규모였어요. 조리 인력만 36명이에요. 영양사가 말했습니다. 밀라노에 15명, 코르티나에 12명, 리비뇨에 9명. 하루 2번, 130명 선수단 식사를 책임지고 있어요. 130명이요? 네. 선수, 코치, 스태프 전부요. 한 끼도 빠짐없이. 저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130명에게 하루 2번, 17일 동안 4,400끼가 넘는 식사였어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김 과장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급식 예산이 22억 원이에요. 다른 대회보다 훨씬 많이 투자했죠. 22억. 한화로 2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2018년 평창 때문이에요. 영양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창이요?
평창 올림픽 때 노로바이러스가 돌았거든요. 보안 요원이랑 스태프 300명 넘게 감염됐어요. 조사해보니 화장실 물탱크가 문제였대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교훈을 얻은 거죠. 대규모 행사에서 급식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번엔 아예 시스템을 따로 만든 거예요. 완전 분리 시스템이요? 맞아요. 우리 선수들은 선수촌 식당 안 가요. 자체 급식센터 음식만 먹어요. 감염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노로바이러스에도 끄떡없는 이유가요. 그리고 발열팩은 보너스예요. 영양사가 덧붙였습니다. 안전도 지키고 따뜻한 밥도 먹이고 선수들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선수들 반응은 어때요? 좋아 죽어요. 김 과장이 웃었습니다. 어제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컨디션 관리에 정말 도움된다고. 경기 전에 따뜻한 국 한 그릇 먹으면 긴장도 풀리고 몸도 풀어진대요. 영양사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 저 가봐야 해요. 점심 준비 들어가야 해서요. 저도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코르티나 배송이 있어서 두 사람이 가려는데 제가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 시스템을 망설이다 물었어요. 다른 나라도 알고 있나요?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우리가 특별히 홍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선수들 챙기려고 만든 거니까요. 하지만 요즘 다른 나라 선수들이 구경 많이 와요. 영양사가 웃었습니다. 어제는 독일 선수가 사진 찍더라고요. 두 사람이 떠나고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22억, 36명의 조리 인력, 세 곳의 급식센터, 하루 260끼의 식사, 그리고 2018년 평창의 교훈. 이건 단순히 배고픈 선수들 먹이려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노로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한 전략이었죠. 한국은 8년 전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제니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코치님, 어디 갔다 오세요? 한국 쪽 좀 다녀왔어. 뭐 알아내셨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국 배달 트럭이 보였어요. 응, 알아냈어. 제니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안 무너지는지. 오후 2시 각국 코치 비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소집한 건 아니었어요. 노로바이러스 상황이 심각해지니 코치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인 거였죠. 회의실에 10여 개국 코치들이 모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노르웨이.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독일 코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팀 선수 둘이 오늘 아침부터 배탈 증상 보이고 있어요. 아직 확진은 아니지만 우리도요. 프랑스 코치가 말했습니다. 한 명이 어젯밤 구토했어요. 지금 격리 중이에요. 일본 코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당 못 믿겠어요. 어제부터 우리 팀은 컵라면으로 버티고 있어요. 컵라면이요? 노르웨이 코치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편의점에서 사다가 최소한 뜨거운 물로 직접 끓이니까 안전하잖아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올림픽 선수들이 컵라면으로 버티고 있다니 말이 되나요? 미국 코치가 저를 봤습니다. 데이빗, 당신 오늘 아침 한국 쪽 갔다 왔다며? 뭐 알아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한국은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시스템? 자체 급식센터가 3곳 있어요.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녀. 조리 인력만 36명이고 하루 2번 13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죠. 프랑스 코치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우. 그 정도 규모면 22억 원 투자했대요. 한화로 22억? 독일 코치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얼마죠? 미화로 약 200만 달러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급식에 200만 달러를? 노르웨이 코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했습니다. 발열팩 시스템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도시락에 물만 부으면 스스로 가열되는 거예요. 선수들이 언제 어디서든 뜨거운 밥을 먹을 수 있게. 발열팩이라. 미국 코치가 중얼거렸습니다. 군대 전투식량 기술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올림픽 급식에 적용한 거죠. 일본 코치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선수들은 선수촌 식당 안 가요? 안 가요. 완전 분리 시스템이에요. 자기네 음식만 먹어요. 노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독일 코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저렇게 멀쩡한 거구나. 부럽네요. 프랑스 코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차가운 샌드위치 먹고 경기 뛰었는데 2018년 평창 때문이래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평창이요? 평창 올림픽 때 노로바이러스로 300명 넘게 감염됐었대요. 그때 교훈을 얻어서 이번엔 아예 시스템을 새로 만든 거래요. 미국 코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험에서 배운 거네요. 우리는 그냥 운 좋기만 바라고 있고 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노르웨이 코치가 저를 불렀습니다. 데이빗, 혹시 한국 쪽에 우리도 도시락 좀 나눠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130명 분량만 만들고 있을 텐데. 그래도 한번 물어보면 안 될까요?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선수 하나가 오늘 아침부터 열이 나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선수촌 카페를 지나쳤습니다. 창가에 우리 팀 케이틀린과 제니퍼가 앉아 있었어요. 다가가니 둘 다 시무룩한 얼굴이었습니다. 뭐하니? 점심 못 먹었어요. 케이틀린이 대답했습니다. 식당 가기 무서워서. 그럼 뭘 먹었어? 바나나랑 에너지바요. 제니퍼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요. 한국 선수 서넛이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이었죠.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매일 저래요. 케이틀린이 말했습니다. 아침도 따뜻한 거 먹고 점심도 따뜻한 거 먹고 우리는 바나나 먹고 있는데 부러워요. 제니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부러워요. 저것 좀 먹어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복도에서 핀란드 단장 킴모를 다시 만났습니다. 표정이 조금 나아 보였어요. 선수들 상태는 어때요? 9명은 회복됐어요. 아직 4명이 격리 중이지만 킴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킴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은 1명도 안 걸렸대요. 130명 중에 1명도요. 들었어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킴모의 목소리에 부러움과 좌절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13명이나 쓰러졌는데 같은 선수촌에 있는 한국은 1명도 안 걸렸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차이는 명백했으니까요. 준비의 차이, 시스템의 차이, 투자의 차이.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노로바이러스 사태를 검색했어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평창 올림픽 노로바이러스 300명 감염, 화장실 물탱크가 감염 경로, 보안 요원 대거 격리. 한국은 그때 당했던 거예요. 자기네 올림픽에서요. 그리고 8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기네 선수들만이라도 지키겠다고. 22억 원, 3곳의 급식센터, 36명의 인력, 발열팩 시스템. 이 모든 게 8년 전 그 교훈에서 나온 거였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국 선수촌 쪽에서 또 배달 트럭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녁 배송이었죠. 한국 선수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오늘도 웃으며 도시락을 받았어요. 오늘도 따뜻한 밥을 먹겠죠. 우리 선수들은 지금 뭘 먹고 있을까요? 또 차가운 파스타일까요? 아니면 편의점 컵라면일까요? 부러웠습니다. 진심으로 부러웠어요. 2월 9일 아침 창밖을 내다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선수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아침 6시 반인데 벌써 20명은 넘어 보였어요. 급히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모두 다른 나라 선수들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일본. 각국 선수들이 한국 선수촌 입구 옆에 모여 서 있었어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던 스위스 코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도시락 보러 왔대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구경이라도 하고 싶다나 봐요. 배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스태프들이 보온 상자를 내리기 시작했죠. 구경하던 선수들이 일제히 목을 빼고 바라봤어요. 한국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쇼트트랙 팀이었어요. 한 선수가 도시락을 받아들고 물을 부었습니다. 30초 후 김이 피어올랐어요. 우와! 독일 선수가 감탄사를 냈습니다. 진짜 뜨거워지네. 프랑스 선수는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일본 선수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죠. 한국 선수 하나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오늘 삼계탕이네. 완전 좋아. 그 목소리에 주변 외국 선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국 선수 둘이 속삭였어요. 냄새 맡아봐. 완전 맛있는 냄새야. 부러워 죽겠어. 우리는 또 차가운 샌드위치인데. 이탈리아 선수가 용기를 내서 한국 스태프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어로 물었어요. 실례지만 저것 좀 사 먹을 수 있나요? 스태프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선수단 분량만 준비했어요. 그럼 한 개만이라도. 정말 죄송합니다. 이탈리아 선수는 아쉬운 표정으로 물러났어요. 그때 한국 스태프 하나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제 봤던 김 과장이었어요. 캐나다 팀 코치님이시죠? 그가 다가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발열 도시락에 관심 보이셨잖아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저녁이요? 코리아 하우스에서 시식 이벤트를 하거든요. 각국 선수들과 코치분들 초대하는 자리예요. 한식도 소개하고 발열 도시락 시연도 하고. 관심 있으시면 오시라고 초대하고 싶은데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팀 선수들도 데려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많이 오실수록 좋아요. 오후 7시 밀라노 시내 중심부의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 도착했습니다. 역사적인 건축물이 아름답게 조명을 받고 있었어요. 입구엔 코리아 하우스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었죠. 캐나다 팀 선수 10명을 데려왔습니다. 제니퍼, 케이틀린, 사라.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넓은 홀에 각국 선수들과 코치들이 100명은 넘게 모여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미국, 노르웨이, 이탈리아. 다들 같은 목적으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한쪽엔 한복 체험 부스가 있었고 다른 쪽엔 전통놀이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린 곳은 단연 푸드존이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선수들이 먹고 있는 발열 도시락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팀들을 위해 올림픽 정신 차원에서 오늘 준비한 도시락을 모두 나눠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테이블마다 발열 도시락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 영양사들이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발열팩입니다. 이 공간에 물을 부으시면 영양사가 물을 부었습니다. 30초만 기다려주세요.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30초 후 도시락에서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와하고 탄성을 질렀죠. 이제 열어보시면 영양사가 위층을 열었습니다. 따끈따끈한 한식이 준비돼 있습니다. 케이틀린이 제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코치님, 진짜 김나잖아요. 자, 이제 직접 드셔보세요. 사람들이 일제히 도시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도 하나 받아들었어요. 무게가 제법 묵직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과 함께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하얀 쌀밥, 불고기,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작은 용기에 담긴 된장찌개. 케이틀린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밥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 케이틀린이 눈을 감았습니다. 맙소사. 이게 진짜 밥이에요. 따뜻한 밥. 제니퍼가 불고기를 먹어봤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사라는 된장찌개를 떠서 마셨어요. 뜨거워. 하지만 너무 좋아요. 며칠 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국이에요. 저도 한 입 먹어봤습니다. 입안에 따뜻함이 퍼졌어요. 단순히 온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신경 써서 만든 음식, 선수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독일 선수들은 연신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프랑스 코치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미국 선수 하나는 이거 매일 먹을 수 있다고 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코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데이빗, 이해했어요. 뭘요? 왜 한국이 안 무너지는지. 그가 도시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단순히 따뜻한 밥이 아니라 선수들을 지키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일본 코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돌아도 한국은 자기네 음식만 먹으니까 안전하죠. 게다가 이렇게 따뜻하면 선수들 사기도 높을 거고. 독일 코치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준비를 안 했어요. 한국은 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던데. 8년 전부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2018년 평창 때 노로바이러스 경험했잖아요. 그때부터 준비한 거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케이틀린이 두 번째 도시락을 받으러 가더니 돌아와서 말했어요. 코치님, 저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왜 힘든지. 우리는 컵라면 먹으면서 올림픽 준비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저런 걸 먹으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제니퍼가 덧붙였습니다. 컨디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행사가 끝날 무렵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시식해보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박수와 환호가 터졌어요. 우리는 올림픽 정신을 믿습니다. 경쟁도 중요하지만 서로 돕는 것도 중요하죠. 노로바이러스로 힘드신 팀들을 위해 내일부터 제한적이지만 일부 팀에게 도시락을 지원하겠습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물론 우리 역량에도 한계가 있어서 모든 팀을 도와드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팀들, 특히 선수들이 많이 격리된 팀들을 우선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핀란드 코치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일어났어요. 기립박수가 이어졌죠. 밖으로 나오는 길 케이틀린이 말했어요. 코치님, 저 내일부터 달라질 것 같아요. 왜? 오늘 먹어봤잖아요. 저게 뭔지. 저 사람들이 왜 안 무너지는지. 케이틀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리면 돼요.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올림픽엔 우리도 준비하자고 말해야죠. 캐나다도 저런 거 할 수 있어요. 버스에 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엔 아직도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한식을 체험하고 한복을 입어보고 한국 문화를 배우며 그리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은 다르다고. 준비가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그날 밤 각국 코치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갔다 왔어요. 충격받았습니다. 다음 올림픽엔 우리도 준비해야 해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맛본 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수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케이틀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제니퍼는 창가에 앉아 경기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죠. 사라는 팀 단체 채팅방에 오늘 훈련 열심히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네. 제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꿈을 꿨어요. 케이틀린이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해준 따뜻한 스프 먹는 꿈이요. 며칠 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아요. 저도요.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며칠 동안 차가운 것만 먹어서 소화도 안 됐거든요. 오전 10시 훈련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선수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칠 만에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소식이 들린 이후로 버스 안은 늘 침울했거든요. 코치님, 사라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희 오늘 경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한식 먹고 힘이 났어. 그것도 있지만요. 사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깨달았어요. 올림픽이 뭔지, 준비가 뭔지. 한국 사람들 보면서 배웠어요. 오후 2시 훈련을 마치고 선수촌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 선수촌 앞을 지나쳤습니다. 오늘도 배달 트럭이 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한국 선수들뿐 아니라 핀란드 선수 몇 명도 함께 도시락을 받고 있었거든요. 저기 봐요. 케이틀린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핀란드 팀이에요. 핀란드 주장 제니 히리코스키가 한국 스태프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하고 있었어요.
도시락을 받아든 핀란드 선수들 얼굴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약속 지켰네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가장 힘든 팀부터 돕겠다고 했잖아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한국 스태프가 서 있었어요. 코치님, 잠깐 시간 되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대한체육회에서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어요. 캐나다 팀 선수 중에 채식주의자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특별 식단이 필요한 선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말요? 네. 물론 전 선수단을 도와드릴 순 없지만 특별한 식이 요법이 필요하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선수들은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감동받았습니다. 자기네 선수들도 챙기기 바쁠 텐데 다른 나라 선수들까지 신경 쓰다니요. 우리 팀 골키퍼가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유제품 제외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가 메모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에 한 번씩 4명분 도시락 보내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보답은요? 그가 웃었습니다. 좋은 경기 하시면 돼요. 그게 올림픽 정신이잖아요. 2월 12일 연기됐던 핀란드와 캐나다의 경기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죠. 하지만 일주일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핀란드는 격리됐던 선수들이 모두 회복했습니다. 한국의 도시락 지원을 받으며 컨디션을 회복한 거죠. 우리 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도시락을 먹은 선수들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경기 전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든 너희는 이미 많은 걸 배웠어. 선수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가 배운 건 메달보다 중요한 거야. 진짜 올림픽 정신이 뭔지, 진짜 준비가 뭔지.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한국 이야기세요? 응. 한국은 8년 전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준비했어. 6개월 동안 밀라노를 오가며 모든 걸 계산했지. 22억 원을 투자했고 3곳의 급식센터를 만들었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케이틀린이 말했습니다. 선수를 생각하는 마음이요. 그게 진짜 차이였어요. 맞아.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하길 원했어. 그래서 따뜻한 밥을 먹였고 안전하게 지켰고 불안하지 않게 만들었지. 사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다음엔요. 그래. 다음 올림픽엔 우리도 준비하자. 캐나다답게.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가진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한국한테 배운 거잖아. 경기는 박빙이었습니다. 3대3 동점에서 연장전까지 갔죠.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경기 후 핀란드 단장 킴모가 다가왔어요. 좋은 경기였어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핀란드도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르던데요. 한국 덕분이에요. 킴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시락 지원받으면서 선수들이 회복했어요. 안전하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경기에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도 도움받았어요. 한국은 킴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올림픽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요. 경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대회를 만드는 걸 생각하죠. 그날 밤 코치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공포가 아니라 결의에 차 있었죠. 독일 코치가 선언했습니다. 2030년 프랑스 동계 올림픽, 우리 팀도 발열 도시락 준비합니다. 우리도요. 일본 코치가 맞장구 쳤습니다. 급식센터도 만들 거예요. 프랑스 코치가 덧붙였습니다. 미국 코치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가 이미 본국 올림픽 위원회에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한국 시스템 벤치마킹 하자고요. 노르웨이 코치가 웃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어요. 이젠 모든 나라가 따라가야죠. 기준이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았어요.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도시락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를 대하는 새로운 기준, 올림픽을 준비하는 새로운 기준이었죠. 며칠 후 올림픽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선수촌 앞엔 여전히 배달 트럭이 왔어요.
하지만 이젠 아무도 부러워하며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메모하고 사진 찍고 연구했죠. 다음엔 우리도 저렇게 하겠다는 마음으로요. 마지막 날 밤 선수촌 복도에서 한국 쇼트트랙 선수를 만났습니다. 며칠 전 코리아 하우스에서 봤던 심석희 선수였어요. 코치님, 안녕하세요. 그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잘 봤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코치님 팀도 잘하시던데요. 당신네 도시락 덕분이에요. 에이, 그게 무슨... 심석희가 쑥스러워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우리 선수들이 많이 배웠어요. 준비의 중요성을요. 심석희가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엔 몰랐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알았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경기력으로 연결되더라고요. 8년 전 평창 이야기 들었어요. 네. 그때 배운 거죠. 저희 선배들이. 심석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절대 안 당하자. 우리 선수들만이라도 지키자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음식 하나하나에. 심석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올림픽엔 캐나다도 준비 잘하실 거예요. 코치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요.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밀라노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보다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교훈이었어요. 진짜 강한 팀은 화려한 시설이나 유명한 선수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선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이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한국은 8년을 준비했어요. 우리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다음 올림픽엔 캐나다 선수들도 따뜻한 밥을 먹을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그 기준으로요.